짐 웬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450kg의 스쿼트와 300kg의 벤치프레스, 315kg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었던 파워리프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05년 여름 갑자기 쇠질이 질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대학생 시절에 그는 풋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는 강하고 빠르고 근육질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단지 아주 짧은 순간 딱 한 번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돼지가 됐다고 느꼈다고 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짐 웬들러 본인이 말한 거예요. 아주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짐 웬들러는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운동을 한 적이 있으니 약 2달 동안 10kg 정도를 뺍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 약해졌구나 하고요. 웬들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단순히 한 번만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고루고루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자고요. 웬들러는 그때부터 스트렝스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파기 시작했어요. 근지구력, 근력, 외형미, 체조, 온갖 다양한 것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죠. 3대는 그냥 너무 신경 안 쓰고 딱 820kg 정도로만 유지했다고 해요. 네, 820kg 정도만요. 짐 웬들러가 원한 건 단순히 파워리프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도 챙기면서 힘세고 몸 좋고 오래가는 그런 몸을 만드는 운동 방법이었어요. 이때 웬들러는 단순히 순간적인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 루틴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531 오리지널입니다. 531 오리지널이야 워낙 유명하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양한 분들이 리뷰를 하도 많이 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자면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루틴이죠. 이게 바로 2009년, 정확히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오리지널 531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 4회, 본 세트는 겨우 3회뿐. 여기에 BBB라는 추가 볼륨 세트를 넣어도 턱없이 부족한 운동 강도가 문제였습니다. 짐 웬들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오래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그 결과 531 오리지널이 나오고 4년 만에 짐 웬들러는 비욘드 531이라는 책을 2013년도에 출판합니다. 기본 베이직은 531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커 세트와 FSL, 4주에서 7주 스트레이트 루틴이라든지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기존 오리지널을 수정 보완한 것과 아예 새롭게 변화시킨 게 있긴 한데 우선은 시간 문제로 전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비욘드 531에서 오리지널을 보완한 루틴, 흔히 말하는 야들러라는 루틴이죠. 우선 이 루틴의 추천 대상은 첫 번째로 일반인 중에서 몸 좋고 힘세고 오래가는 만능 인간이 되고 싶은 분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루틴만 잡고 최대한 오래 꾸준히 하시면 일반인 상위 1% 안에 들 수 있어요. 웬들러 7주에서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운동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프레스인데 이 네 가지로 신체 근육의 90% 이상을 단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참 좋은 방법이겠죠. 이것만 꾸준히 해도 일반인 레벨에선 충분해요. 두 번째로 짐 웬들러 본인도 그랬던 것처럼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최대한 적게 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해요. 물론 운동을 회복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선수급이지 이걸 보는 분들의 90%는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운동이고 뭐고 그냥 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일반인은 운동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제발 쇠질에 인생을 몰빵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기화가 필수인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귀찮다. 이런 분들에게도 좋아요. 엑셀에서 자체적으로 근비대 전환 스트렝스를 짜주거든요. 10초만 투자하면 자동으로 주기화가 아주 잘 된 7주치 루틴을 만들어줘요. 네 번째, 틀에 박힌 건 싫다. 기본 틀을 따라가되 조금 다양하게 변형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로 좋아요. 왜냐하면 짐 웬들러의 루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루틴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치관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본적인 틀을 많이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뭘 하시든 간에 다 괜찮아요. 이 루틴과 엑셀의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1주차 시트에 하단에 원RM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7주짜리 프로그램이 나와요. 끝! 좀 더 자세히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해볼까요? 우선 한 사이클, 즉 7주 단위로 루틴을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로 루틴은 크게 전 3주와 후 3주, 디로딩 1주로 토탈 7주가 한 사이클이에요. 전 3주는 무게를 살짝 올린 것 말고는 후 3주와 동일해요.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3주는 각각 근비대 전환 스트렝스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당 4회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웬들러 7주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템플릿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는 7주간의 개괄적인 운동 순서를 이야기해봤다면 지금부터는 하루 동안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드릴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1일 운동의 순서는 워밍업, 본세트 1, 2, PR세트, 조커세트, 추가 볼륨, 개인 보조운동, 유산소, 집으로 순서예요. 여기서 필수적인 건 워밍업, 본세트 1, 2, PR세트까지예요. 그 다음 부분은 자신이 회복 능력이 된다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조운동 XX 돼요? 라고 하시는데 회복력만 되시고 다음번 워크아웃에 지장만 안 되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지 스스로 짜지 못하시는 분들은 SST를 하시면 돼요. 심플리스 스트렝스 템플릿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스쿼트 하는 날에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는 날에는 프론트 스쿼트, 프레스 하는 날에는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하는 날에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아래에 나온 강도와 횟수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퍼센트는 TM 기반입니다. 짐 웬들러 본인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이게 가장 단순하고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누스 그립으로 하는 해머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두와 악력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지만 악력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주거든요. 루틴은 정말로 별거 없어요. 간단하죠. 그냥 엑셀에 나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용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우선 웬들러 루틴을 알려면 약간 생소한 TM과 M랩 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웬들러 루틴은 기본적으로 TM이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닝 맥스의 줄임말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원RM의 90%를 TM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TM을 쓰는 걸까요? 우선 앞에서 말했지만 웬들러 루틴은 쇠질과 삶의 밸런스를 잘 조화시키기 위한 운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문 선수가 아니라 사회인 대상 운동인 거죠. 그런데 사회인 특성상 언제나 풀 컨디션일 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TM을 잡는 거죠. 대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조금 언더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 그걸 횟수로 커버치는 M렉 세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루틴이라면 자연스럽게 TM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건 가장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용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들으셔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우선 워밍업과 본세트 1, 2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부 다 워밍업 세트예요. 횟수는 써져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31의 꽃 PR 세트인데요. PR 세트는 일반적으로 X 플러스라고 써 있습니다. X 플러스의 의미는 최소한 X겐 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그 이상 하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RP 9, 9.5 정도 사이에서 끊습니다. 위에서 말한 M랩의 개념이 적용된 세트죠. 그리고 혹시 피라미드 세트로 운동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본세트 1, 본세트 2, PR 세트, 본세트 2, 본세트 1 순서로 운동을 하시고 조커 세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PR 세트와 본세트 1은 RP 9까지 가는 M랩 세트라는 거죠. 다음 순서는 조커 세트인데요. 우선 조커 세트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조커, FSL, SSL, BBB, 빈도업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자기의 컨디션이 좋다면 하는 게 좋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면 좋죠. 하지만 그건 회복이 될 때의 이야기예요. 이거 안 지키시고 피똥 싸시고 부상 입고 야추 개새끼야 라고 하신 분 수두룩했어요. 제발 컨디션 좋을 때만 하세요. 제발. 조커 세트는 1회 싱글즈로 여러 번 반복하는 고중량 세트를 말해요. 대신 플러스가 아니죠. 즉 횟수에는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내추럴들은 근육의 증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힘이 세지고 싶다면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지난번에 말한 불가리안 메소드가 이런 방식이죠. 실제로 짐 웬들러가 불가리안 메소드에서 따왔다고 했기도 했고요. 여하튼 조커 세트는 하시긴 하시되 RP 9단계에서 멈추셔야 해요. 조커를 단 한 번도 못했다 하더라도 힘들면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돼요. 괜시리 오버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커 세트가 끝나고 나면 추가 볼륨 세트가 있어요. FSL, SSL, BBB, 빈도업, 데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PR 세트랑 조커 세트만으로는 운동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루틴의 특성상 근비대를 노려야 하는데 근비대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중간 무게를 중반복으로 중간 세트 정도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추가 볼륨 세트입니다. 우선 FSL은 퍼스트 셋 라스트의 약자로 본세트 1을 라스트로 하는 거예요. 벤치와 프레스는 8회 5세트를 하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택싱이 심하기에 횟수를 반으로 줄여서 4회 5세트를 합니다. SSL은 세컨드 셋 라스트의 약자로 본세트 2로 마지막에 하시면 되는데요. 횟수와 세트 수는 FSL과 같습니다. BBB는 보링벅빅의 약자예요. 퍼스트 셋 라스트나 세컨드 셋 라스트는 조금 달라요. BBB는 TM의 50%로 10회 5셋을 하시면 돼요. 대신 아까도 말했지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택싱이 심하기에 5회 5셋만 합니다.
빈도업은 운동 빈도가 부족하시다는 분을 위해서 추가한 건데요. 스쿼트 하는 날에 보조 운동으로 데드를, 데드 하는 날에 보조 운동을 스쿼트를, 벤치 하는 날에는 보조로 프레스를, 프레스 하는 날은 벤치를 하시면 돼요. 주당 2개 정도 운동을 가져가는 거죠. 편의를 위해 가장 보편적인 TM의 90%로 5회 3세트를 넣었어요. 실제 원RM 기준으로 80%의 5회 3세트 정도 되시겠네요. 데드는 기본 루틴이 너무 쉽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do and die의 약자입니다. 그냥 빈도업을 5회 5세트 하시면 돼요. 참고로 전 여러분이 이걸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권장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은 쇠질밖에 없다고, 쇠질은 자해야, 자해라고, 히히, 담마발싸 이런 분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요. 약간 병신 같았네요. 네. 여튼 디로딩은 인간은 무한대로 강해질 수 없다고 해요. 피로가 쌓이면 오히려 퇴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1주째는 운동량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버려요. 이때는 워밍업 1, 2, 3만 해요. M랩 세트, 조커, 추가 볼륨 그 어떤 것도 없죠. 육보 전진을 위한 1주의 후퇴인 거예요. 무게 증량하는 법. 웬들러 루틴은 원RM을 딱히 재지 않아요. 피킹을 한 후에 다시 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루틴이라는 방법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대신 엑셀에 추정 원RM이라는 칸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자신이 몇 번 리프팅인지 쓰시면 자동으로 원RM이 계산돼서 나와요. 대신 이건 수식이 너무 빡센 거니까 원래보다 한 10kg쯤 적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리고 혹여 나는 그래도 원RM을 한번 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로딩하는 7주 때 원RM을 재보시고 한 주만 더 쉬시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두 사이클, 즉 약 14주마다 한 번 재는 걸 추천합니다. 여하튼 웬들러 7주 루틴은 7주마다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각각 10kg씩, 프레스와 벤치프레스는 5kg씩 올려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 3주에서 후 3주로 넘어갈 때와 디로딩이 끝나고 이 사이클로 넘어갈 때 총 TM을 각각 5kg와 2.5kg씩 두 번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 3주와 후 3주가 TM 증가 말고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프레스의 경우는 7주 동안 5kg 올리는 것보다 2.5kg만을 올리는 게 정체기도 안 오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주 약 2달마다 5kg씩 올리면 1년 만에 프레스가 30kg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러면 헬린이가 1년 만에 올림픽급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레스는 상대적 절대치가 낮아요. 애초에 7주에 딱 한 번 2.5kg만 올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에게 7주 동안 겨우 3대 25kg 늘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해예요. 훈련 중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지 실제로 자신이 들 수 있는 원RM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훈련한 것보다 몇십 킬로나 더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이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엑셀을 보시면 원RM 파트가 보이시죠? 이 부분에 실제 원RM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써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을 기준으로 워밍업 1, 2, 3을 하고 본세트 1, 2를 하시고 PR 세트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 힘이 남으시다면 조커 세트를 하시고 그 외에 추가 볼륨 세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힘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조커 세트를 반드시 해야 추가 볼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커 셋만 하거나 추가 볼륨 셋만 하거나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 하거나 어떠한 경우도 가능해요. 물론 추가 볼륨 세트는 약간 보디빌딩의 성격이 강하기에 조금은 무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엑셀에선 5셋 8회라고 써있어도 자기가 3셋만 겨우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추가 볼륨까지 다 끝내면 하고 싶은 대로 보조 운동을 하시고 집에 가시면 돼요. 끝입니다. 한번 실제로 엑셀을 보면서 설명해볼까요? 1주차에 원RM 칸에 자신의 실제 원RM을 치시면 TM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정말로 그게 끝이에요. 1주차의 월요일이면 스쿼트, 워밍업 1, 2, 3, 본세트 1, 2, PR 세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월화수목을 다 하시고 2주차로 넘어가시면 돼요. 2주차도 마찬가지고 3주차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4주차가 되면 TM이 스쿼트와 데드는 5kg, 벤치와 프레스는 2.5kg가 올라가는데요. 제가 엑셀을 다 체류해놨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7주차까지 다 하셨으면 역시 1주차 시트로 돌아와서 1주차 시트에 4주차 시트 무게를 수동으로 TM 적용해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5kg씩, 벤치프레스와 프레스는 2.5kg씩 적용해서 추가하시면 돼요. 혹여나 프레스를 7주당 2.5kg씩만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은 4주차의 무게를 그대로 1주차 시트에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웬들러 7주 프로그램은 굉장히 주기화가 잘 된 프로그램이에요. 제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적어도 1년 동안은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웬들러 7주의 가장 유명한 바리에이션인 3, 5, 1을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네, 웬들러 7주의 가장 유명한 바리에이션인 351을 설명하려고 해요. 351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웬들러 7주의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반복수가 531, 531이었다면 351, 351로 바뀌는 거죠. 기존 웬들러 531은 6주 연속으로 실패 지점을 겪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가혹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버트레이닝으로 기록의 정체, 심지어는 퇴보까지 겪으셨어요. 그래서 3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쉬는 주간을 줘요. 정확히 말하면 반복수가 5인 둘째 주와 다섯 번째 주를 암랩이나 조커 세트, 추가 볼륨 없이 그냥 딱 5회만 반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RM의 90% 이상으로 약 3주 이상 하면 신경이 맛이 가버려요. 게다가 웬들러 7주는 조커셋이란 초고중량으로 신경을 박살내고 거기에 추가 볼륨셋으로 나머지 남은 것까지 샅샅이 다 조지니까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호일을 하면 2주와 5주마다 쉬니까 아무리 길어도 3주보다 길게 초고중량을 다룰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육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인 거죠. 디로딩이 더 늘어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엑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랩 세트가 없어요. 그냥 딱 5회만 반복하는 거예요. 5회만. 그리고 제발 5회만 반복해서 덜 피곤하다고 조커나 추가 볼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디로딩의 의미가 없어요. 우선은 웬들러 7주로 먼저 해보시고 7주가 너무 힘드시면 전 3주와 후 3주를 웬들러 7주와 351로 잘 비벼보시거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351만 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실제로 인자학분들은 7주 스트레이트보다 351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신 분들도 많아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이상 야수였습니다.